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영화 2009년도 영화 프랑스 이탈리아 영화인 예언자입니다. 감독은 자크 오디아르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영화는 본 게 없더라고요. 예언자 외에는 본 게 없습니다. 대략의 2009년도 자크 오디아르 감독. 범죄 드라마 스릴러 하드보일드 154분 프랑스 영화입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현대 갱스터 영화의 수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라는 제목 때문에 약간 종교적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언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갱스터 영화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그 이슬람의 예언자 무하마드에 대한 서사가 여기 주인공에 좀 녹아 있어서 아마 제목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보스의 커피 심부름을 하던 소년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고 몸으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보스가 된다. 여긴 교도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어린 19살 엘제베나 타르 라힘이라는 배우인데, 소년원이 아닌 성인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실 글도 쓰고 글을 모르는 소년은 감옥 속에서 대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처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대장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조직에 심부름을 하게 되면서 배우고 익힌 감옥 속 교육과 실전들이 모두 그의 성장의 어떤 토대가 되는, 그래서 이 성장한 청년이 자신만의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커피 심부름을 하고, 대장, 여기 코르시카 보스 루치안이라고 하는데, 대장의 주변의 많은 얘기들을 듣고 익히고 배웁니다. 옆에 심부름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펼치거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를 익히고, 인종적, 종교적 집단들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이 돈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보스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그는 모범수가 되어 외출로 심부름을 하면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기도 하고, 큰 돈을 만지기도 됩니다. 점점 이 감옥 내에서 조금씩 실세가 되어 갑니다. 시작은 그가 처음 살인한 인물이 그의 방을 떠도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죽은 자와 대화를 하고, 또 그 죽은 자가 자기 방에 나타나고, 꿈속에서 예지몽을 꾸면서 사슴에 공격당하는 장면에서 예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언자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글자도 모르는 한 청년이 감옥에서 조직들에게 살인을 강요당하면서 조직의 심부름꾼이 되고, 거기서 점점 성장해가는 이 인물이, 주인공이 결국 감옥 내에서 보스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성장 영화라 할 수 있죠. 사슴, 바다의 모래, 죽은 레예프 등 어쩌면 굉장히 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알라를 외치고 모하메드를 찬송하며 목숨을 건 운명의 소설을 맡기게 되는 거죠. 시간은 흐르고 보스는 늙어가고, 주인공은 성장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죽거나 사라지거나 정리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음 세대가 왔음을 알리고 있고,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고 새로운 세력으로 이 주인공은 성장해 갑니다. 공부를 해서 그 전보다 더 똑똑해졌고 체력도 길렀고, 그리고 나름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쌓으면서 여전히 커피를 타고 있는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익힌 것이었죠. 그러면서 모범수가 됐고 외출을 하고 여전히 심부름을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장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고 세월은 흘러가는 그 시대의 흐름을 막지 못합니다. 약 2시간 30여 분의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단순한 교도소 배경이 오히려 굉장한 해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주변 인물들이 사실 아랍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감독은 그래서 이 조직들 간의 약간 연결고리들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감독도 인물이 나올 때마다 친절하게 이름과 자막을 영화에 넣어줍니다. 보통 잘 영화에서 안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에 주인공은 이 마지막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주인공은 죽은 형의 형수와 같이 감옥을 걸어 나오는데 뒤로 따라붙는 그 추종하는 자들이 그의 세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처음 교도소에 들어올 때는 주눅든 굉장히 찌질한 남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단단하고 모습으로 교도소를 걸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 눈빛과 몸짓이 변했음을 관객들은 알게 됩니다. 그가 또 총격전을 벌이는 차 안에서 누운 채 웃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암살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차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있고 자기 눈앞에 총알들이 막 날아다니죠. 그 사람은 그 장면은 씩 웃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이 돕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습니다. 이슬람의 예언자라고 하는 무하마드에 대한 서사 스토리가 사실 약간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전혀 글자를 알지 못했고 뭐 감옥도 갔었고 그런 얘기들이 약간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그 살인을 한 그 대상의 인물이 사실 이 주인공의 감옥에서 계속 등장하면서 뭔가 얘기를 계속 시키죠. 결국은 이 남자의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보이는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일종의 그게 자신의 어떤 첫 살인이었고 이러다 보니 그에 대한 어떤 죄책감에서 비롯된 환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이 감옥에서 자신의 보스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집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수로서 외출도 나가고 이러면서 보스의 심부름을 하지만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돈을 버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조직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의 어떤 그 물고 물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볼 수 있죠. 글자를 몰랐지만 공부도 다시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이 인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떤 쪽에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회유하거나 보섭하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힘이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피를 탑니다. 그래서 보스가 어느 날 막
약간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 하죠. 그 겸손의 자세를 자신이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피를 타거나 이러면서 그 상대방을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인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스보다 더한 조직력을 갖게 된 그 마지막에 그 보스의 처량한 장면들을 감옥에서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기가 다 돼서 나오는 장면에서 뒤에 그 자신의 세력들, 추종자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쫙 나오는 장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거기서 이미 처음에 등장했던 그 배우의 어떤 약간 찌질하고 못난 모습이 굉장히 바뀌어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장면을 보는 재미도 꽤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해방감 이런 걸 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감옥 속에서 주로 펼쳐지는 이야기고, 나중에 뭐 외출을 나오거나 외박을 나오기도 하지만,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정치와 암투와 서로의 어떤 뭐 그런 모략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 굉장히 해방감 같은 게 있습니다. 저렇게 뭔가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2시간 반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묘한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해방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왓챠 한 줄 평을 간략하게 볼까요? 왓챠 한 줄 평을 보면, 이동진 평론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드보일드가 신비주의를 만나 빚은 기적같은 순간, 거의 4.5를 줬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영화라는 거죠. 이동진 평론가가 4.5를 줬으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건데,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이 그대로 현대에서 살아 숨쉬는 듯하다. 애송이에 불과했던 그는 어떻게 범이 되었는가?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장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경사로 이용할 줄 아는 자는 바닥에서 시작해 동물의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기 확신이 굳건해지자 신의 계시는 귓가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비로소 성장한다.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시인인 것 같은데 얘기한 것 같아요.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이다. 그렇죠. 성장한 한 인간을 바라보는 그 과거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계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명작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물이 아닌 피를 줘도 필 곳은 피는 걸까? 이런 얘기도 있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은 이전 세계의 종말에서 비롯된다.
아, 네, 마차 한줄평 이 정도였습니다. 네. 영화 일단 재밌습니다. 예. 재밌고 이 배우들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몰입감이 상당하고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갑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갱스터, 하드보일드, 스릴러 적인 영화로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했고 현대 갱스터 영화의 거의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이 아랍계 영화 속에 사실 아랍계 그 조직들의 약간 알력, 권력 다툼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인물들도 좀 많을 뿐더러 이게 정확하게 어떤 권력들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아랍 쪽에서는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떤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영화다. 오늘은 건포 영화체 현대 갱스터 영화의 수작이라고 하신 예언자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2009년도 작품이었습니다. 안녕.